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올까 봐 무섭대요.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 모르는 걸 물어볼까 봐 겁난대요. 자, 이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울까요? 어떤 게 두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 올까 봐 무섭대요.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깔려 있어. 모르는 걸 물어볼까 봐 겁난대요. 어때요? 중개업 하시고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개공이나 수공을 하면서 느끼는 거. 그래서 저런 생각 안 드세요? 맨날 들죠? 맨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답은 딱 하나예요. 뭐가 부족한 거죠? 지식이 부족한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지식, 뭐가 있을까요? 이거 딱 정리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공인중개사 때 배우긴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임대차 보호법.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지식이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 터가 제대로 안 깔려 있는, 주춧돌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세워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죠? 주임법하고 상임법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고 강조하는 거. 중개사무소 오픈 딱 해보니까 여러 고객들이 와서 다양한 상담들을 하죠. 거래에 대한 조건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 다 밑바닥에는 주임법과 상임법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면으로 다 올려놓고 고객들의 질문, 궁금함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상담해야 되는 절반 이상은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임법과 상임법에 관련된 내용이 질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배웠나요? 주임법하고 상임법? 와, 배우긴 다 배웠어요. 문제는 뭐죠?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까먹었어요? 첫 번째 문제. 이론으로 배운 게 실무로 땅 하고 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이론하고 실무가 연결이 안 돼요. 그 부분이 하나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고객들이 객관식으로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그때그때 다 달라. 고객들한테 설명해줘야 되는 답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이 두 가지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러면 나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할 거야. 또는 시작했어. 나는 소공이야. 다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임법하고 상임법부터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들이 있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뭐 해야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힌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만의 그런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천재예요?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잊어먹지 않고 그냥 계속 기억해요? 제가 보기엔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물론 저 포함. 그럼 뭐 해야 되죠? 정리해 놓고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줘 줘야 한다는 거예요.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식의 질문들은 나만 궁금한 걸까요? 내가 만난 고객만 궁금할 걸까요? 많은 다른 고객들도 궁금하는 걸까요? 많은 다른 고객들도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예쁘게 잘 정리해 놓은 걸 나만 보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보는 게 좋을까요? 나만 봐요? 여러분의 본심이 바로 나오네. 네, 나만 봐요. 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면 내가 알게 된 소중한 정보들이 내 앞에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겠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중개를 할 수 있다면 나한테는 더없이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 중개업이 자리를 잡고 잘 운영되게 된 계기는 여기서부터였어요. 만일 나만 잘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저는 동네에서 나쁜 말로 떡방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고만고만하게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탁 전환을 시키니까 멀리서도 고객들이 찾아오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있죠. 세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금에 대한 부분. 사실 공인중개사가 세금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많이 알면 거래 못합니다. 이 고객을 딱 만나서 상담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딱 보고 나서 대략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아, 세금 많이 나오겠다 라고 하면 팔라고 말을 못해요. 그거 하면 양심에 털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는 세금에 대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만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죠. 딱 거기까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세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때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배운 게 양도소득세죠. 그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너무 깊이 알면 안 되는 세금. 양도소득세예요. 또 그 다음에 많이 비중을 가지고 배운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요.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왜요? 이거 확인설명서 작성할 때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이라는 거죠.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책에는 나오는데 시험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시험에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여세와 상속세죠. 증여세와 상속세.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개를 어느 지역에서 하고 싶어요? 어떤 지역? 비싼 지역? 싼 지역? 딱 이 선택이 여기서 끝나. 그냥 여기서 비싼 지역에서 하고 싶어요? 막 매매가 뭐 30억 넘어가는 지역. 거래하면 할 때마다 뭐 중개보수가 기본적으로 한 2천씩 양타 치면 한 4천? 싫어요?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지역에서 중개 잘 하시는 분, 무조건 거기서 잘하려면 배우지 않은 증여세 공부를 해야 돼요. 상속세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상속에 대해 걱정 안 해요. 안 해요. 나 죽고 나서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할 수 있으면 다 증여인데, 증여하면서 또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내 자식 잘 되라고 증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세금 덜 내려고 증여하는 거고, 어차피 줄 거 살아서 주고, 뭐죠? 이렇게 추앙받으려고 주는 거지, 자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주는 사람 거의 없어. 없어요. 막상 상담해보면 그렇습니다. 막상. 예. 하지만 이제 포장은 예쁘게 잘하죠. 포장은. 아, 네가 앞으로 뭘 해야 되니까 내가 너 뭘 위해서 뭘 해주고 뭐 미리 뭘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야죠. 어떤 지역에서 중개하시고 싶어요? 싼데? 비싼데? 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거래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올라가요.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운영에 대한 리스크는 빵이에요. 빵. 거래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몸은 편해요. 거래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과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개보수로 4천씩 벗는다고 쳐. 그런데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계약을 한 건도 못하면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있는 놈이 더한다고. 법정 중개보수는 그렇다 한들 실제 그걸 다 줄까요? 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중개업에 난 큰 기회를 잡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비싼 데로 가야 돼요. 당연히 비싼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시간이 많죠. 시간이 많아요. 몸이 여유롭다고 했죠. 시간이 많아요. 대신 뭘 감당해야죠? 뭘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운영에 대한 리스크. 금액이 크니까 계약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나온다. 만약에 중간에 몇 번 쉬면 바로 치명타야. 바로 치명타.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경쟁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개보수 낮은 데서 오픈하시잖아요. 뭐 소공을 하시든 오픈을 하시든 낮은 데서 하시잖아요. 별로 경쟁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 해요. 네, 좋게 합니다. 네. 근데 올라가면 그게 안 돼요. 한 건이 양보가 안 돼. 왜? 나한테 치명타거든. 낮으면 그냥 해도 돼.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오는 차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비싼 데서 가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싼 데서 가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젠장 다 힘들어. 어떻게 됐든 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잠깐 해지가 됐었죠. 해제되고 나서 우리 회원 중에 모 지역에서 중개하시는 분이 계신데 와, 한 달 동안 30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를 26개를 하셨어요. 와, 5월 달에 여행 간대요. 저 좀 있으면 가시겠네. 네, 여행 간대요. 그냥 가만히 저절로 생겼을까요? 거기 있는 부동산들이 다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뭐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입니다. 저거 모르면 답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게 시작이에요. 자, 또 볼까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를 오픈하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봐요. 주택임대사업자.